문해력에 대한 흔한 오해는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다라는 가장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이 워크북은 바로 뽑아낸 내용이라는 점이에요. 영유아에게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한지 잘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아동가족학과의 교수 최나야라고 합니다. 어린이의 언어와 인지를 연구하고 있고요. 학부생들 지도하는 것 이외에도 대학원에서 아동 언어 인지 연구실을 이끌면서 20명이 넘는 연구원들과 함께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웅진 끼리코 시리즈 작업에는 그중에 11명이 참여했어요. 저희에게도 아주 즐거운 연구 작업이었습니다. 문해력에 대한 흔한 오해는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다라는 좁은 정의에서 생겨나요. 하지만 문해력은 더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글을 읽고 쓰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듣기와 말하기, 그리고 이런 몸짓 같은 비언어적 언어까지 포함해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잘 하는지까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문자를 해득하는 것과 문해력은 같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 영유아에게도 문해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히려 영유아기에 문해력의 기초가 전부 다 자라나요.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이때쯤이면 벌써 개인차가 크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아이들의 문해력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대화하는 것은 아이들의 기초 문해력을 기르는데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이 기초 문해력 중에 중요한 것을 3가지만 꼽아본다라고 하면 의문론적 인식, 어휘력, 그리고 이야기 이해력입니다. 먼저 의문론적 인식이란 우리 말소리를 처리하고 그 구조를 아는 거고요. 어휘력은 말과 글의 재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 이해력은 문해력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바로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네, 아주 우수한 그림책이어야 하겠죠. 문해력을 길러주기에 좋은 그림책은 그림과 글 모두가 질적으로 우수해야 합니다. 먼저 그림의 경우는 아주 작은 부분까지 고심해서 그려서 아이들이 다양하게 해석하며 읽고 시각 문해력을 길러줄 수 있는 그림책이 좋습니다. 또 글의 경우에는 읽어주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내어서 읽어보았을 때 입에 착 붙고 감기게 공들여 쓴 글이 좋습니다. 그러려면 리듬감이 살아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풍부하고 또 다양한 말놀이로까지 확장하기에 적절한 글이 담겨 있어야 좋은 그림책입니다. 먼저 우리 아이가 흥미로워하는 책이 가장 좋은 그림책이거든요. 예를 들면 동물, 곤충, 탈 것 이런 식으로 아이마다 좋아하는 주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그림책으로 시작하면 좋겠죠. 그리고 그림책을 읽어줄 때는 적혀있는 글을 그대로 읽어주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의 흥미, 연령, 그리고 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때로는 적혀있는 글보다 간단하게, 보통 때는 그림과 글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서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랑 부모가 같이 그림책을 함께 읽어나간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아이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또 다양한 확산적 질문도 던지면서 아이의 반응을 기다려주세요. 이때 확산적인 질문은 답이 딱 하나로 끝나는 질문이 아니고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대화가 계속 이어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질문입니다. 네, 발현적 문해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문해 이런 뜻으로 영유아기의 문해력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도움을 주는 게 바로 그림책인데 그림책은 지금 여기를 벗어나게 해줘요. 즉 새로운 세계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언어 발달을 도와주는 매체죠. 아이들이 그림책을 100권 읽으면 100개의 세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렇게 부모가 읽어주는 글을 듣기도 하고 질문에 대답도 하고 또 그림을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게 바로 언어적인 상호작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새로운 단어, 어휘를 배우고 자기만의 사전인 심성 어휘집을 키우게 돼요. 또 글자가 어떻게 소리로 표현되는지 귀를 기울이면서 의문론적 인식도 발달하죠. 게다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글자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기초적인 읽기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이들은 그림책을 다양하게 해석해 보면서 이야기를 이해하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네, 기초 문해력의 여러 요소를
동시에 다양하게 자극할 수 있도록 돕는 그림책을 고르는 걸 추천드려요. 아이들의 의문론적 인식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말놀이를 하기에 좋은 뒤죽박죽 말놀이, 다양한 어휘가 등장해서 어휘력의 발달에 좋은 고양이 상자, 글 없는 그림책으로 이야기 이해력의 발달을 도울 수 있는 폴짝, 글자에 관심을 두면서 기초 읽기에 초점을 두기 좋은 내 이름은 이름, 그리고 손가락을 움직이게 해서 소근육 운동의 발달에 적절한 채소밭의 애벌레 등을 추천합니다. 첫 창작 그림책 끼리코는 그림책에 친해져야 할 어린 영유아들을 위해서 엄선한 책들로 구성했습니다. 우선 좋은 그림과 글을 담은 우수작들이고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담뿍 느끼게 해줘서 듣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어린 독자들이 좋아하는 주제, 단어, 말놀이, 그리고 이야기로 이루어진 책들을 1차로 고른 상태에서 저희 어린이집에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거쳐서 최종 목록을 고르고 골라서 완성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의문론적 인식, 어휘력, 이해력이 고르게 성장하게 해서 영유아들의 기초 문해력을 탄탄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될 시리즈가 만들어졌어요. 부모님이 책을 읽어주시면서 어떻게 언어적 상호작용을 이끌면 될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독후 활동으로 적합한 워크북도 제작했어요. 이렇게 가이드북과 워크북을 통해서 더 풍부한 그림책 시간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서울대학교 백학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영아들이 모니터링에 참여했습니다. 영아이다 보니까 당연히 글을 읽지 못하죠. 그림과 색깔을 자유롭게 탐색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먼저 표지부터 그림과 색깔을 보고 자유롭게 탐색한 뒤에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어요. 또 기분이 어땠을까, 아니면 여긴 누가 있을까, 이렇게 개방형 질문을 던져서 영아들이 자유롭게 생각해보고 이야기하면서 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림을 따라 그려보거나 또 그림책 속의 한 장면을 선생님, 친구들과 같이 따라해보는 등 내용에 따라서 직접 행동하면서 읽어봤습니다. 이 만이세 영아들이 가장 좋아했던 책 소개해드릴까요? 먼저 섞어는 책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즐겁게 읽었습니다. 책의 선명한 색깔 그리고 단순한 조작이 우리 영아들의 눈과 손을 사로잡았던 책이에요. 두 번째, 부릉부릉 자동차가 나오는 부루바비붐. 아이들 모두 이 빨간 자동차가 나오는 책에 매료되었었는데요. 이 빨간 자동차가 가는 길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면서 함께 읽었습니다. 또 영아들뿐만 아니라 저도 정말 재미있었던 둘이서 짝짝 땅콩. 이 책에서는 귀여운 땅콩 친구들이 나와요. 우리 아이들을 닮은 땅콩의 모습에 공감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책입니다. 네, 서울대학교 느티나무 어린이집에서는 만 3세와 4세 유아들이 모니터링에 직접 참여했는데요. 먼저 만 3세 유아들은 제목과 표지를 통해 본문을 추측하는 활동을 좋아했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그림책 표지를 살피고 어떤 그림이 있는지 보고 또 누가 나오는지를 살펴봤어요. 이때 글자에 조금 더 민감해진 아이들이라면 제목을 같이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또 읽다가 같이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꼭꼭 숨어라 이런 거라든지 1987 이렇게 거꾸로 숫자를 세는 것 같은 부분에서는 글자를 몰라도 같이 소리내어서 따라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책을 읽은 뒤에는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 그림책을 읽기 전에 표지를 보면서 예측했던 내용이 과연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고요.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책장을 넘겨보면서 그 내용을 되짚어보는, 떠올려보는 그런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3세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던 책 읽기를 좋아했는데요. 먼저 찹쌀떡 도둑과 경찰관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도둑과 경찰 이야기예요. 쫓고 쫓기는 내용, 또 그 중간에 나오는 찹쌀떡의 변신, 이런 내용에 아이들이 아주 깊이 몰입을 했습니다. 다음 숨바꼭질 하자는 수세기, 또 꼭꼭 숨어라처럼 따라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서 좋아했던 책이에요. 마지막으로 부끄럼쟁이 도리스는요, 이 코끼리 도리스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숨은 그림 찾기처럼 찾아보는 재미가 있었던 책입니다. 네, 4세 반에서는 책 표지를 활용해서 커다랗게 쓰인 제목과 지은이의 이름에까지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책 읽기에 관심과 흥미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유도했어요. 상상하고 공감하면서 읽기에 집중했는데요. 책을 읽다가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라고 유추할 수 있는 장면에서는 잠시 멈춰서 상상해보고 읽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때 인물들의 표정이 좀 재밌는 장면이라면 과연 어떤 표정이고 어떤 감정일지 공감해 보도록 하기도 했고요. 이럴 때 어른이 등장인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목소리를 내서 입체적으로 캐릭터를 표현해주면 아이들이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 읽어본 후에 과연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 상상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4세 유아들이 좋아했던 책을 볼까요? 먼저 할아버지의 대단한 재채기. 여기서는 재미있는 재채기로 멀리 이집트까지 날아간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 짓기 놀이에도 많은 흥미를 보였습니다. 따라해봐 라는 책에서는요, 간장공장 공장장 아시죠? 이런 잿말놀이, 문장을 외워서 심지어 집에 가서도 또 친구들끼리도 계속 반복하면서 놀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또 문장을 응용해서 새로운 단어를 넣어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소리는 여름에서는 아이들이 시골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공감 가는 이야기 상황을 경험할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의성어에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첫 창작 그림체의 끼리코는 소근육 운동을 강조한 꼬물꼬물 짝짝 영역, 그리고 이야기 이력을 키워주는 이야기 씨앗을 심어요와 이야기 싹을 틔워요 영역, 의문론적 인식을 강조한 소리야 글자야 놀자 영역, 어휘력을 키워주는 다양한 어휘를 만나요 영역,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창작 그림체의 끼리코를 만나는 시기는 글자를 익히기보다 우리말의 소리, 우리 글의 모양에 호기심과 흥미를 느끼고 또 이야기를 이해하며 즐기고 다양한 낱말의 뜻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기초문해력의 핵심 요소인 의문론적 인식, 이야기 이해력, 어휘력, 그리고 소근육 운동을 영역으로 구성해서 유아 독자가 균형 잡힌 문해력을 효과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저희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독후 활동을 구성한 후에 그 중에서 또 고르고 골라서 활동들을 엄선했고요. 그것을 다시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여느 학습지와 가장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이 워크북은 바로 진짜 그림책을 통해서 뽑아낸 내용이라는 점이에요. 그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이 언어를 경험하고 발달시켜 나갈 때 실제성이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맥락에서 벗어난 언어는 아이들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워크북은 아이들이 즐겁게 읽은 그림책에서 그대로 뽑아낸 내용을 발전시켜서 문해 활동으로 만들어냈다라는 점이 바로 차별점인 거죠. 그리고 지금 나온 결과물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아름답고 재미있는 워크북이 되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기초문해력을 다져주는 그런 활동들을 고르게 담았는데요.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문해 활동을 좋아하는 성향을 갖게 됩니다. 영유아에게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한지 잘 아시겠죠?